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긍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긍정적인 사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부정적이고 굉장히 뭔가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긍정이란 말이 우리가 어디까지를 긍정을 봐야 될까? 긍정도 다 좋은 긍정이 있을까? 어? 긍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걸까? 긍정도 좋은 긍정이 있고, 진짜 긍정이 있고, 가짜 긍정도 있을까? 여러분, 긍정이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 다 좋다고 생각하죠. 다 좋다고 생각하고 다 괜찮은 거 생각하죠. 긍정은 좋으면 좋을수록 다다 있어는 생각하는데,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 사회에 이 나쁜 긍정, 가짜 긍정들이 굉장히 판치고 있고, 이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전염되고 있지만, 이거를 굳이 문제 삼거나 구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긍정도 진짜 긍정, 오리지널, 찐 긍정이 있고, 긍정인지 않은 가짜 긍정이 있어요. 그러면 가짜 긍정은 어떤 거냐? 저는 긍정이라고 해서 다 좋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미 우리나라 사회는 나쁜 긍정, 짝퉁 긍정이 판치고 있어. 네. 그래서 가짜 긍정은 어떤 것인가?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것. 야, 국뽕. 국뽕 영상 뭔지 아시죠? 구태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왜곡.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들. 예. 논점 흐리게 해서 사실이 왜곡시켜가지고 뭔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나아지지 않는 거. 예. 그리고 음, 추상적인 말. 추상적인 말은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힘내라는 말. 힘내라는 말을 한 번만 쓰지 습관적으로 쓰지 말라고 하잖아. 솔직히 힘내라는 말만큼 추상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힘내라고 하면 좋은 말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좋은 말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100번 1000번 만번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힘든 사람은 힘내라는 말 절대 쓰면 안 돼요. 이거 정신과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거야. 진짜 시리에 빠져 있다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긍정이라 하면 다 좋다기 때문에 좋은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네.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거. 그냥 막연한 거예요. 듣기에만 좋고, 자, 구체적이지 않고, 듣기에만 좋고, 일상의 변화는 없는 거. 자, 이게 뭡니까? 가머니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머니설은 긍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자성어 뜻으로 이제 직역하자면,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가문인서는. 듣기에 좋은 말이 다른 말로 이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듣기에 좋으면 다 좋은 말 하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일단 긍정이라고 하면 일단 보기에 좋아야 되고 듣기에 좋아야 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듣기 좋아야 되고 보기 좋아야 되고 말이 이뻐야 되고, 그래서 특히 저 같은 말은 긍정이 생각하지 않아요. 제 말은 그것도 긍정이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제가 국뽕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 왜곡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막이란 얘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썰을 푼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썰을 풀었지만 여러분들이 제 방송 들어온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 사람 국뽕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사실 왜곡이나 사실을 잘못 전달하지도 않고 추상적인 말을 일치 안 쓰지 않는다는 걸 아마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붕어 형, 붕어 형 왜 이렇게 너무 좀 냉정하십니까? 붕어 형 왜 이렇게 좀 날카로우신가요? 좀 이렇게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좀 좋게 얘기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댓글로 꾸준하게 많이 받아왔어. 내가 그거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참 이 듣기에 좋아야 되고 보기에 좋아야 되고 맛있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약간 감성팔이 비슷한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상대 팩트로 얘기할게. 1년 365일 보더라도 내 일상에선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진짜 긍정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한 진짜 긍정은 이겁니다. 찐 긍정. 일단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고 현실 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유형적인 거예요. 자, 유형적인 가치에 신경 쓰는 거. 이게 긍정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돼. 현실이 만족스러워야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좋아야, 현실에서 뭐가 나아지는 게 있고 현실이 뭔가 좀 좋아야 긍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현실적인 동물이에요. 좋든 싫든 간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우리가 어떤 그런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후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세 명이 붙어 있고, 우리가 세 명이 붙어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부딪히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긍정이라는 것도 내 현실적인 환경에서 기반을 두고 있고, 내 현실 안에서 뭔가 좀 올릴 수 있는 거, 업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뭐 돈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것들, 그게 긍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돈이죠. 근데 돈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버는 거 다 다르잖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반 봉급쟁이, 회사에 들어가서 봉급받으면 생활해요. 그러면 돈을 벌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을 쫓는 건 좀 한계가 있겠죠. 그럼 어떤 데 긍정을 쫓냐? 내 건강에 신경 쓰는 거야. 근데 건강이 가만히 있다고 신경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는 거 해야 돼. 자꾸 뭔가 움직여야 돼요. 나이 들수록 움직여야 돼. 나이 들수록. 어르신들이 우해지는 게 왜 우려지냐면 밖에 안 나가거든요. 집안에만 있거든. 집안 TV 보고 있으면 우울해져요. 왜냐? 저 TV 안에 저 연예인들이나 저 방송하는 사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나는 지금 방구석에서 어디 나가지 못하고 계속 TV만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현실 안에서 내가 좀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 뭐 공부도 괜찮습니다. 공부도 괜찮고 저 자격증 취득, 뭐 다이어트, 이거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건 유형적인 가치 아니에요. 유형적인. 눈에 드러나는 거잖아. 뭐 돈 아끼는 거. 예. 돈을 아끼는 거. 뭐 내가 돈을 한 200 번다고 하면 그 전에 50 넣었으면 이제는 80 넣는 거. 그리고 좀 내가 은행 알아봐가지고 좀 이자 더 높은 데다가 넣는 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어디 가고 싶은데 갔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여행 갔다 오는 거. 자, 유형적인 가치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움직여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가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그게 긍정이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취미생활입니다. 여러분들 난 이렇게 생각해. 내가 살면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근데 상당수는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바쁘다는 이유로 삶에 뭐 이렇게 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한테 그래 관심을 안 가져요. 남한테 관심을 가지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남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자꾸 남한테 관심을 가져.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이거를 잘 알고 있고, 이거를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긍정입니다. 그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네, 긍정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라이더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제 방송에서 느껴보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취미생활 한 3개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딱 물어봤을 때 취미생활 하나도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시간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냥 보낸다는 거죠. 그냥 보내는 거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거를 계속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 줄 알고 내 여가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알면 긍정입니다. 그게 긍정이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의 삶에 지독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내 삶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삶의 범위에 애착을 가지는 것. 근데 이게 3번이 우리나라 사람 제일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난 긍정이 없는 이유가 여기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장강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긍정을 모르는 이유가 이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긍정을 자꾸 차인한테 인정받고 만족. 우리나라는 굉장히 병적으로 타인의 인정을 거의 뭐 구걸하다시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괜찮아도 타인이 뭐락하면 본인이 괜찮은 게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 대다수는. 인정이 그렇게 지독하게 갈구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을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SNS 같은 거 보면 유튜브만 보더라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난 이해 안 하잖아요. 네? 구독하고 싶은 사람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싶은 사람만 하란 말이야. 근데 정작 내가 긍정을 가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삶에 집중해야 돼. 내 삶에 집중해야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집중을 한다는 거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인다는 거야.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우리나라 보면 뭐 백푸어, 하우스푸어 이게 왜 생겨요?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들이 나 알아봐주고 좋아하니까 가지고 있잖아. 다시나 내 어떤 내실, 현실적인 부분은 굉장히 굴막하고 있잖아요. 플렉스 거리면서. 아, 플렉스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플렉스 거리면 괜찮겠지만 돈도 없고 귀가 없는 사람이 플렉스 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가서 버틸 수 있겠냐고? 못 버팁니다. 못 버틴다 마냐. 지금 플렉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사는 게 어렵고 당장 벌이가 그렇게까지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플렉스 거리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건 괜찮아. 뭐 1년에 뭐 내가 돈을 거의 안 쓰고 내한테 뭐 생일 선물, 나한테 주는 선물 겸으로 뭐 백을 사겠다. 뭐 IT 기를 사겠다 하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다른 데 돈을 아끼고. 근데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배달 음식 다 시켜 먹고 가질 거 다 가지고 한 다음에 그거까지 쓰겠다. 그것도 1년에 하나가 아니라 뭐 한두 달에 하나씩 뭐 산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모으고 나중에 내가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3번이 제일 안 되는 거야. 3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긍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긍정은 내 삶에서 발견해야 돼. 어찌됐건 저찌됐건 해. 타인의 삶을 보면서 타인의 어떤 삶에 관심을 두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독하게 관찰할 줄 알고 내 삶이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든 간에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안 할 줄 알아야 그 안에서 긍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멘탈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 듣기 좋은 말만 찾는 거야. 자, 듣기 좋은 말, 가문 이상 같은 말 백날 천날 들어도 내 삶을 어떻게 내 삶을 그대로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백해무익이다, 백해무익. 백날 들어 소용없어요. 백날 들어 소용없어.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일단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일단 우리가 성인이고 성인이면 돈을 벌어야 돼. 뭐 재벌이고 건물주면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평범한 집안이고 집 어렵다고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을 벌더라도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적어도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만족하면서 특별한 어떤 과소비를 하지 않고 적당히 먹으면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긍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꾸 남들 못 하고 싶은 거 자꾸 타인 관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 때 타인을 관찰하니까 내 삶을 긍정 못 하는 거야. 근데 타인을 관찰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된 게 뭐냐면 나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높은 레벨을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혼자 산다 보지 말라고 하잖아. 왜 보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떤 보통 사람들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높은 게 아니라 50단계 높은 사람이야.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수익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뭐 서울 땅에 자취한다고 기껏 해봐야 뭐 고시원의 원룸이겠죠.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넓은 원룸 아니면 후원했습니다. 사연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더님 감사합니다. 기껏해야 그 정도인데 아니 연예인들 봐봐. 그 넓은 아파트에다가 뷰 좋은데 한강뷰 다 보이고 외제차 가지고 있고 여유 부리면서 집에 고급 뭐 러닝머신이든 뭐 갖가지 뭐 고급 물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유 있게 해결을 해. 늦잠 자면서. 우린 그때 출근할 시간인데 평일날. 태연하게 장을 보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일반 사람이 그렇게 평일날 시장 가가 장 보고 있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백수라고 합니다. 아 직장 잘렸나 보네. 요즘에 사는 게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평일날 한 화요일 수요일날 있죠. 오전 시간에 장바구니 들고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 하면 아 요즘에 좀 참 먹고 사기 힘드시죠? 아이고 요즘에 취업 많이 힘들지. 이렇게 걱정하듯이 물어봐요. 진짜로. 이게 현실이야 이게. 연예인들처럼 막 이렇게 평일날 여유있게 장 보고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현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중요한 게 그런 거야. 돈 많으면 좋단 말이야. 돈 많으면. 근데 현실적으로 돈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수입이나 내가 가진 재산의 범위 안에서 일단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 나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의식주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긍정의 가장 원초적인 방식은 내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어떻게 살든 그거는 우리 할 바 아니고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뭐라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해진다는 거지. 왜냐?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벗어난 나이가 한 20대 중반 그 정도 된다고 하면 100세 시라고 보면 한 70년 80년 동안 혼자 사는 거예요. 결혼 안 하게 되면 장기간 동안 혼자 살아야 돼. 근데 혼자 살아야, 그 긴 기간 동안 혼자 살아야 되는데 자꾸 타인을 관찰하면서 자기를 자존감을 자기가 먹으면 혼자 살 수 있겠냐고.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절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보는 그 약간은 좀 그 선입견이 무서운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는 보면 약간 그런 거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시내 같은 안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커플 같은 사람들, 가족 같은 사람도 있을까 봐. 그 사람도 그 사람들이고 난 나잖아. 안 그래요? 저 사람들은 뭐 걱정 없을 것 같아? 저 사람들 마냥 행복할 것 같아? 걱정 더 많을 거야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 데이트병, 뭐 커플이면 데이트병 나가겠죠.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면 남편이라고 하면 저 식구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일단 결혼한 이상. 분명히 평일날 쇠 빠지기 일하고 와가지고 주말에 쉬고 싶은데 무거운 몸 입고 나왔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정신적으로 더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겉으로 봤을 때 행복하다고 진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걸 좀 구분하고 좀 기본적인 어떤 그런 리마인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보이는 그대로 믿고 그냥 보기에만 좋아 보이면 장땡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긍정이 없는 겁니다. 긍정이라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만으로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 결혼하신 분이 더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들어. 신경 쓸 게 더 많고 돈도 많이 들고 어깨도 무거워. 이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긍정의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현실을 피하지 않는 것, 현실에 전면 대응하는 것, 현실에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 책임을 지는 것, 현실에 대해서 자꾸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면을 돌파하겠다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내가 뭔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채우면 될지, 어디를 가면 될지, 어디에 재현하면 될지, 어떻게 살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자꾸 이런 가머니설, 듣기 좋은 말, 국뽕, 사실 왜곡,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말만 믿고 각자 긍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긍정, 진짜 긍정, 가짜 긍정, 가머니설 구분해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고 긍정이라 다 좋은 거라 생각하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오히려 각성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못 태어나와요. 못 빠져나온다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긍정도 어느 정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지 못하면 늪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늪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만의 삶에서 자신한테 맞는 긍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타인한테 의존적이고 관심받고 자꾸 듣기에만 좋은 말, 현실에 기반에 듣고 있지 않은 말, 그런 말에 혹하지 마시고 여러분 현실에 맞는 현실의 삶에서 추가할 수 있는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긍정을 믿고 따르고 꾸준히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